안녕하십니까. 아, 문득 조리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 교과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교과서가 있네요. 그래서 한번 교과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펴봤습니다.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합시다. 공부를 합시다.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한번 대학교 교과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이건 20년 전, 20년이 넘은 교과서긴 해요. 그때 당시 책들은 어땠는지. 지금 이렇게 좀 상태가 괜찮은 게 이 책밖에 없네요. 일단 뭐 신일 전문대 조리과 다니신 분들은 김미환 교수님을 한 번쯤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식 조리사. 저하고 비슷한 또래에 다니셨던 분들은. 무겁죠. 책이 하드, 딱딱한 표지로 되어 있어요. 가격이 이게 2만 원인가 그때 당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호텔 요리, 그러니까 뭐 이분이었나? 이분이 김미환 교수님이고, 이분이 파크 호텔 그때 당시 제가 실습 나갔을 때 당시 아마 파크 호텔 책임자였을 거예요. 총주방장. 이분이 저를 일을 제일 많이 시켰던 분이고, 그때 부주방장이었고, 그죠? 지금은 직책이 어떤지 모르겠고, 이분이 되게 이렇게 약간 학생들 갈구는, 약간 공기 잡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조리사분이었고, 그러니까 뭐 주방장, 부주방장 2명, 뭐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여기 이 주방은 지금 여기 파크 호텔, 인터블고가 아니고 파크 호텔 주방, 약간 옛날 주방. 공자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분의 임효원인가 보죠. 아마 두 분이 같이 뭐 이렇게 조리 같은 거 사진 찍고 뭐 그렇게 했나 보죠. 사진 같은 건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스캔한 것 같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서 구한 것 같아요. 그래 뭐 개념, 전체적인 개념 같은 거. 뭐 프랑스 요리는, 프렌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지방은 어디고, 뭐 어느 지방에 어떤 게 좋고, 뭐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양식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뭐 꼭 프렌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어떤 파스타, 이탈리아 파스타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파크 호텔 주방이에요. 거긴 주방 1층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런 거 위쪽이었어요. 보통 스테이크 굽으면,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굽으면 이렇게 굽죠. 그릴에, 큰 그릴에. 더운 주방 이제 핫키친이라고 그러고, 부처 주방이라, 고기 만지는 데를 부처 주방이라 그러고, 찬요리 주방을 쿨치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제가 제빵 이제 베이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면 제가 제빵 이렇게 안 해요. 야, 베이커리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이렇게 크면 클수록 그런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그 세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래 주방, 총주방장, 부초장, 이게 또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규모가 작으면 몇 단계가 없어질 거고, 규모가 크면 단계가 더 많아질 거고, 조리사의 어떤 복장 예외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있어요. 그 타이는 어떻게 매고, 그리고 앞치마를 멜 때는 어떻게 매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매는 게 아니고, 물론 이렇게 대충 매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어떻게 매라는. 그리고 이 타이 있지 않습니까? 목에 스카프 같은 거 매는 거, 이런 게 있죠. 요게 왜 매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주방이 위험했어요. 지금도 위험하지만 약간 위험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베이거나, 물건을 이렇게 들다가 팔이 팔이 빠지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잘못해서 팔이 부러지거나 했을 때 이걸 풀어서 삼각근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같이 이렇게 팔을 깁스하는 거 있죠. 깁스할 때 우리 왜 목에 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이 목에 매는 게 그냥 스카프 추워서 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다쳤을 때 부목 대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될 수 있으면 까만 바지에 까만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뭐 다른 건 이건 글자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하나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 뭐 이런 도구의 구조, 뭐 칼의 구조, 칼 라이프, 칼을 어떻게 가는지, 뭐 등급, 뭐 칼은 어떤 게 있고, 뭐 명칭하고 용도, 뭐 이 칼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그런 거, 뭐 그런 게 쭉 이렇게 있어요. 제가 좀 악필이죠, 그죠? 제가 글씨를 좀 날려 쓰는 편이라 대부분 다 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쓰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는 그런 식재료도 20년 전에도 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조주도 참 가면 배우는데, 조리과에 오면 조주도 배워요. 근데 호텔 가서 쓸 일은 없는데 여자분들이 조주를 배우긴 해요. 근데 저는 안 들었어요. 술을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술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목을 좀 벌게지는 편이라 저는 그 조주 수업을 안 듣고 다른 걸 들었어요. 하여튼 조주 수업, 그걸 이제 이 와인 만지고 칵테일 만지고 뭐 이런 걸 조주라고 하는데, 그런 조주 자격증도 있죠. 그 조주도 배워요. 근데 가면 남자는 거의 쓸 일은 없어요. 오븐 같은 거, 오븐 종류 이런 거 보면 대체로 호텔에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는 정육점 이렇게 아저씨한테 정육점 가서 고기 좀 주세요 하면 아마 뒤에서 이렇게 여기 이런 데서 잘라줄 거예요, 그죠? 육절기 이런 거 알죠? 햄버거 만들 때 왜 고기 갈아주는 거, 우 하면서 왜 고기 조그맣게 갈아주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그런 게 육절기예요. 그 스테이크 굽는 게 이런 그릴이나 뭐 이런 거, 그린이나 그리들 같은 거, 요거는 고기 덩어리 져 있는 거고, 요거는 아마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거 구울 때 많이 쓸 거고. 이것도 그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이게 연어죠. 이게 유명한 그 조리기구 오븐 그런 거 유명한 회사가 있어. 그런 건 되게 비싸요. 보통 한 개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좀 좋은 거는 칼날 좀 좋은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안에 뭐 대충 뭐 고기 부위라든지, 그죠? 뭐 어느 부위 채끝, 그러니까 한국 부위랑 미국 부위랑 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부위랑 한국에서 쓰는 부위 그 용어도 다르고, 보통 채끝, 채끝살이라 그러나 그걸 그 썰로인이라고 그러죠. 썰로인. 왜 썰로인이라 그러냐면 등심이 로인이에요. 근데 썰로인이 왜 썰로인이냐? 그 썰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왜 그 높은 미국에서는 존칭이 썰예요. 옛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썰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이 부위가 무슨 공작이 되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위는 너무 맛있다 이중 뭐 해가지고 그 썰을 붙였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그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썰로인이 채끝 등심이라 그러죠 보통. 그게 그 썰로인이에요. 그 용어 같은 거 겹치죠. 이런 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딱 정육을 해놓으면 이런 뭐 이거 티본, 딱 봐도 티본은 티본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한국은 보통 이렇게 뼈에 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하지 않아요. 뼈를 이렇게 발라내버리죠. 한국에서 정육하는 거랑 서양에서 정육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그 LA 갈비라고 그러죠. 우린 보통 그냥 갈비라고 그러는데 LA 갈비라고 그냥 바로 썰어버리죠, 그냥 뼈를. 자질구레한 거, 그쵸? 음식에 대한 어떤 전반전 백과사전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이걸 뭐 다 배우진 않죠. 근데 시험 치면 이제 제가 그때 시험을 어떻게 쳤냐면 아는 대로 적어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 향신료 있잖아요. 허브 하면 향신료잖아요. 허브 앤 스파이스 이게 향신료인데 아는 대로 적어라 이래요. 스파이스 이름을 아는 대로 영어로 적어라 막 이래요. 많이 적을수록 점수는 더 높겠죠. 근데 여기는 좀 한국에서 구하기가 힘든 향신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 인도나 이런데 외국에 가면 이걸 조그만 병에 담아가 팔아요, 가루를.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좀 구하기 힘든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조그만 병에 이렇게 담아가 파는데 그런 거 세트로 기념으로 사오면 좋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왜 필기를 안 해놨지?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있으면 뭐랄까 그게 뭐지? 딱히 필기할 게 별로 없죠. 사진이 있으니까. 뭐 생선 다듬는 거, 불 조절, 뭐 스팀, 뭐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 영어로 외우는 거. 그러니까 한글로 적어놓긴 했지만 영어로 외우는 거 그런 걸 대체로 많이 해요. 그 업장에 가면 그 영어로 많이 한글로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 영어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양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게 돈 많이 이거는 자체 제작해서 찍은 거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뭐 정말 저작권 걸지는 않겠지. 20년 전이면 아직 좀 저작권 남아있긴 한데 이런 게 이제 뷔페 가면 이제 이런 걸 하죠. 그 이제 졸업 작품장 가면 이렇게 담는 거예요. 레시피, 그러니까 레시피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요건 이제 레시피 적는 양식.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경영. 그러니까 무조건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을 맞춰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책을 빌렸다가 책이 그 되게 비싼 책이었던 것 같은데 비를 맞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붙어버린 거야. 책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졸업하기 직전이었는데 어찌나 미안하든지 나중에 뭐 혹시 구할 수 있으면 한 권. 근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좋은 책 하나 구하면 근데 이 교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지금 퇴임했겠죠, 그죠? 60세가 넘으셨을 테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책 보면 아마 맨날 저희 욕하실지도 몰라요. 되게 미안해요. 뭐 어쨌든 미안한 건 미안한 거예요. 이건 이제 생호부. 이건 뭐 가루를 낸 거, 아니면 말린 거.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사진이 있으니까 좋죠. 그죠? 사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죠. 그죠? 뭐 이런 방법 같은 것도 동영상이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떤 그때 당시는 이게 전자교과서가 아니라서 전부 이렇게 사진으로만 해놨죠. 이거 이제 양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문제. 이게 몇 가지더라? 양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 문제가요. 그죠? 이게 한 시간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오죠. 작은 거 3개,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뭐 이렇게 나오죠. 시험 치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수제 햄버거 정말 집에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면 햄버거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집에서 이런 걸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양식 자격증은 없어서 제가 한식 자격증밖에 없어서 제가 좀 자격증에 약간 좀 안 좋은 추억이 많아가지고 약간 포기하다시피 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땄어요. 하나도 겨우 땄어요. 하나도 억지로 따가지고 그 자격증 시험 친 일화를 또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 있죠. 썰 몰리네 이런 거. 이걸 시험을 치면 이거 한번 시험 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자미를 줘요. 근데 가자미를 주는데 그 가자미를 회 싱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횟집감에 있는 광어 같은 거 그런 걸 주는데 그러니까 탱탱하고 막 상태가 괜찮은 거면 칼이 이렇게 들어가면 잘 나가요. 근데 살이 이렇게 밀면은 다 부서져 버려요. 껍데기를 벗기고 이러면 뭐 핑계인 것 같지만 제가 뭐 회를 못 떠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살이 다 부서져 버려요. 이렇게 만지면. 그래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쳤던 게 아마 썰 모르네 이거였던 것 같은데 다 부서져요. 아니면 칼을 되게 예리한 걸 갖고 가든지 그것도 운이죠. 위에 보면 좋은 재료를 만나는 것도 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 우리 그 졸업교 교수님들이 시험 감독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럼 교수님들하고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 그럼 본인한테 득될 게 없겠죠. 만약에 보수님하고 사이가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이가 안 좋으면 득될 게 별로 없겠죠. 그죠? 대신 사람이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텔 가면 이렇게 밥을 주죠. 블랙버스트 아침 식사. 아침 식사는 어떻게 나가느냐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오믈렛 이것도 만들기 힘들죠. 이게 제대로 만들려면 되게 힘들어요. 자, 저 시험 치러가 한번 쳐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양식 오믈렛은 만들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뭉개지죠. 퍼지든지. 이게 이제 까나페죠. 시프린 까나페, 새우 까나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뭘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한글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 향신료 이름 같은 거 많이 외워야 되고 호텔에서 일하려면 왜냐면 호텔 주방장이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호텔 주방장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뭔지 알고 갖고 와야 되죠. 그 재료를. 그죠? 그 만약에 호텔 주방장이 레드 페이퍼를 갖다 달라 그랬어요. 그럼 레드 페이퍼 그러면 페이퍼 종이 빨간색 종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보통 잘못 공부를 안 하면. 근데 레드 페이퍼라는 거는 빨간색 후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 주방에서 빨간색 종이를 찾을 리가 없죠. 그죠? 그 전반적인 양식 관련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실전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호텔 가서 바닷가재 요리를 할 수준이면 한 부주방장 이상, 최소한 주인급 이상이 돼야 스테이크를 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어요. 근데 할 줄 알면 좋죠. 그죠? 보통 호텔 가면 바닷가재 요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반을 잘라줘. 냉동 바닷가재를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홀랜다이즈 소스를 발라서 오븐에 굽죠. 그 사람만닥 하는 그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굽죠. 그러니까 장어 굽는 비슷한 거. 거기에다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호텔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그 기본 베이직이죠. 거의 자격증 시험에 나올 만큼 베이직. 근데 뭐 이렇게 막 물론 자기가 장기가 있으면 모양을 이렇게 내는데 이렇게 모양 낼 시간이 없어요. 바빠가지고 대부분 다 뭉개버리죠. 그냥. 디저트 같은 거. 여기 보면 이제 용어 같은 게 나오죠. 여기는 뭐 브로도 있을 거고, 브로도 있을 거고, 뭐 영어도 있을 거고, 뭐 그 조리 용어는 대체로 불어가 많아요. 불어가 많은데 우리가 좀 그래도 불어보단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불어하고 영어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한국은 대체로 이렇게 언어를 좀 섞어 쓰니까. 조리 원리 맨 같은 분이 쓰신 거예요. 다만 이렇게 임효원이라는 분이 안 썼을 뿐이고. 교수님들이 그래도 교수님 정도 되면 책을 써야죠. 교과서를 이렇게 써서 하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거 보면 대충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은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는지. 그죠? 뭐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뭐 그 요즘 그 이야기하는 그거 있죠. 왜 분자 요리. 근데 여기 분자 요리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분자 요리 같은 게
기본 개념 같은 거는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분자 요리라고 딱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런 개념 같은 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때는 분자 요리라는 개념이 좀 없었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냥 대체로 일반적인 요리, 그리고 생선을 어떻게 데쳐야 되고, 뭐 마른 식재료, 그러니까 마른 표고 같은 걸 어떻게 불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채소에 떫은 맛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만약에 뭐 도라지 같은 경우 변색이 된다, 공기가 만나면 변색이 되면 어떻게 하면 색깔이 깨끗하게 나오는지, 그죠? 식초 같은 거 식초물에 담가놓으면 깨끗하게 나오죠. 막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아린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대체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그 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도에서 해동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막 따뜻한 곳에 던져 놓는다고 해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해동도 천천히 시켜야지 그 맛과 향이 그래도 좀 살아있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이 촬영은 그 A7 제가 새로 산 새로 산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촬영이 잘 되고 있나 모르겠네. 이게 이제 흑백이죠, 그죠? 맨 같은 책에 썼던 내용, 제가 이거 책 만드는 원고를 제가 봤었는데, 워드를 치죠. 워드를 쳐서 이제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 논문 쓰듯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껍데기 좀 딱딱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대체로. 학교 가면 이런 걸 배워요. 이게 이제 대학교 교과서예요. 그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수준이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 양이 조금 많다는 거. 학교 가면 뭐 이렇게 배워요, 그죠? 이거 접어놓은 거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그걸 해놓은 거겠죠. 근데 한 가지 그 의문점이, 제가 그때 시험을 쳤는데 그 봉황, 이제 용봉탕이라는 게 있어요. 용봉탕이라고 있는데, 근데 이 김미양 교수님이라는 분은 은하하고 닭하고 넣어서 끓이는 게 용봉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본 결과는 잉어하고 닭하고 넣고 끓이는 게 용봉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뭐가 맞는지. 근데 그 교수님은 은하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답을 해야 맞는 거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건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그 북한 요리를 전문적으로 책을 편찬한 어떤 책이 있었어요. 북한 요리를.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잉어하고 닭하고 넣었을 때 그게 용봉탕이라고. 상식적으로 은하가 용이지, 용 스타일은 아니죠, 그죠? 그죠? 보통 우리가 비늘이 있는 생선을 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은어는 크기도 작고 그런데 왜 은어를 용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 이렇게 교수님급 되면 뭐가 이렇게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적용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오류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여기 머리 아프죠,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거의 반의학책 같이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음식을 먹으면 의학책 같이 안에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의학책 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도 이 교과서를 쓰고 있지 않겠죠, 후배들이, 그죠? 지금은 다른 걸 쓰겠죠, 그죠? 아마 교수님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그죠? 교수님이 바뀌면 책도 바뀌겠죠, 그죠? 아무튼 뭐 가끔 이렇게 저희가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과서가 그래도 상태가 아직 20년이 지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색이 좀 바래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